제가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많아요. 이 법이라는 게 다 맞는 건 아니구나. 가장 많이 이제 회자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처럼 파탄주의로 가야 된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대립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유책주의고 선진국은 파탄주의인데 저도 이제 변호사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유책주의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잠시만요. 이제는 파탄주의로 가야 된다. 유책주의, 그렇죠. 파탄주의. 파탄주의. 그러니까 파탄주의는 뭐냐면 부부가 그냥 파탄만 되면 당신 놔주는 거라고. 자유롭게 살라고. 서류 작성 끝났고 내일 법원 가. 한 달 뒤면 끝나. 깨끗하게.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 1년 정도 별거하면은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지 않고 그냥 이혼이 쉽게 되는 게 파탄주의고 그래요. 근데 파탄주의가 그거는 몰랐네. 미국에서는 1년 별거하면은 그러니까 파탄에 어떤 근거로 보는 거죠. 이 정도 됐으면 파탄이 됐다. 이혼해라 그런 이거구나. 거예요. 유책주의라는 거는 흔히 이게 그 누구한테 잘못이 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하지만 가족까지 버릴 생각은 없었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젠 우리 절대 예전으로 못 돌아가. 우리 부부, 우리 균형이, 우리 모두를 망친 건 너야. 그리고 반대로 유책 배우자나 이혼 청구에도 기각이 되는 게 유책주의입니다. 아, 그런 단어가 있는지 예. 처음 들었네. 억울한 사람만 좀 이혼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다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유책주의고 어차피 이건 이 가정은 이미 붕괴됐다. 그러니 그냥 이거는 이혼으로 가는 게 옳다가 파탄주의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유책주의가? 거의 우리나라만 남았어요. 몇 개 나라 남아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은 다 거의 다 파탄주의로. 선진국은 원래 유책주의였다가 파탄주의로 바뀐 나라도 돌아섰어요. 많고 처음부터 파탄주의도 많고 그러면은 변호사님들은 두 가지 중에 아까 유책주의, 파탄주의 다 다르신가요? 생각들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유책주의가 왜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유책주의였냐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난 남편이 상간녀를 데려와서 처를 축출한다. 그게 법적으로 용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파탄주의거든요. 파탄이 일어났으니까 이혼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축출된 처를 어떻게 보호하고 자녀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게 대부분이 고민이었어요. 진짜 한 50년 전, 뭐 60년 전 이럴 때는 막 아버지들이 막 철을 막 데리고 와가지고 막 어머니는 막 억울해서 막 근데 그걸 또 표현도 못 하시고 그랬던 시대가 이제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제 계속 남아 있어서 억울한 사람만 좀 이혼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다. 근데 세상이 좀 바뀌었잖아.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6년 전에 있었던 2015년도에 그 대법원 판결을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대법관님이 13분이신데 그중에 7분은 유책주의를 고수를 하셨고 6분이 그때 이제 파탄주의를 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한 명만 이제 왔다 갔다 했으면 진짜 혁명이 일어날 뻔한 거였는데 한 표 차이로 안 됐죠. 통과가 안 됐어요. 한 표 차이로. 근데 뭐 점점 이제 아마도 파탄주의로 갈 것 같아요. 보니까 뭐 파탄주의라는 게 뭐냐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사유 있는 사람은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혼 소송했는데 기각됐다. 그런다고 가정이 회복이 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남남처럼 살거나 아니면 별거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그 무슨 실익이 있어요? 그러니 차라리 그냥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받아주고 다만 위자료 액수를 좀 늘리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그래서 충분히 상대방이 이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면 굳이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이혼을 막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게 추세예요, 요즘.